네, 현대, 기아, 현대차, 기아. 그러니까 기아 실적 발표할 때까지만 해도 투자를 했더라면이라는 껄무새처럼 껄껄껄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양 종목 모두 5% 넘는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하다라는 말 이외에 뭐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잘 달리는 이유, 뭐 PBR 얘기도 있고요. 네. 뭐 실적 얘기도 있고 너무 뭐 수출 데이터도 잘 나오고 네.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요건들이 오늘 어제 나온 내용들이 아니죠. 네. 뭐 지난해 1년 내내 자동차 수출 잘 되고 있고요. 음. 저평가되어 있고 외국인들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가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글로벌 증시 상황하에서 연동된 흐름들을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 증시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의 흐름들 중에서 자동차 업종의 주가 상승률의 흐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 세계 1위죠. 최근에서 주가 20% 상승하고 지금 약간의 정체 국면에서 횡보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GM 같은 경우도 이번 주 10% 올랐거든요. 네. 그리고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도 단기 흐름에서 최근 10% 주가 상승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글로벌리하게 투자 자금들이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실적 장세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자동차 업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으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우리가 이제 정부나 기관에서 발표되는 데이터들을 간과해서 쉽게 지나쳐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IMF에서 전 세계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죠. 그쵸. 3.1% 성장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은 특히 신흥국 중심으로 해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한국,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 인도 중심으로 해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미국은 정체, 일본은 다소 침체, 유럽도 침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구가 많은 나라들이죠. 이들이 생산 활동과 이동이 많아지게 되면 자동차 수요에 대한 반응이 일어날 것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당연히 자동차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관점에서의 흐름이 진행되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그리고 오늘 장에서의 주가 흐름에서의 자동차 업종의 글로벌리 주요 종목들의 그 흐름들을 보게 되면 정체 내지는 일부 고점에서 약간 밀리는 추세에서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꺾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쉬어가는 구간에서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국내 완성차 기업 중심으로 해서 오늘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이죠. 그쵸. 어제도 마찬가지였고요. 네네. 이런 흐름에서 본다면 단기적으로 본다면 글로벌리 동조화 현상에서의 흐름들이 진행된다라고 판단될 때 단기적으로 본다면 이제 숨고르기 과정에서의 가격 진행이 다음 주 주간에서는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쫓아가면서 주식을 사기보다는 네. 매수를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면 다음 주 시점에 한번 노려보시기 바라고요. 좀 발빠른 대응이 가능하시다라고 한다면 지금 일시적인 매도 그리고 다시 저점에 잡는 이런 네. 푸dem푸시 전략으로 사고팔고를 해보는 것도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방송 전에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현대차 사고 싶어요, 기아 사고 싶어요 이랬는데 지금 사면 안 된다. 기회는 반드시 올 거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저 비슷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기다려보시는 게 좋겠고요. 뭐 현대차 그룹을 전반적으로 봐도 보면은 현대차 그 EUV 그 우선주 같은 경우는 또 배당도 굉장히 높게 지금 책정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작년부터 좀 주가가 부각이 되곤 했는데 이런 우선주 쪽에 있어서의 대체 투자는 어떤가요? 뭐 배당 전까지는 뭐 가능하겠죠. 네. 그런데 배당 락 이후에 그런 종목군들은 앞서왔다가 배당 전까지는 본주를 앞서오다가 배당을 기점으로 해서 그때부터는 오히려 또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 저는 오늘 현대차, 기아차의 반등을 전혀 다른 곳에서 찾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선 그렇게 큰 이슈가 되지 않고 있지만 지금 일본의 가장 큰 핵심 이슈는 도요타입니다. 네. 도요타가 작년부터 사고가 줄줄이 터지고 시작하고 있죠. 우리가 도요타라고 하면 착각하는데 도요타는 도요타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도요즈키를 포함해서 뭐 덴소부터 시작해서 다이하치 같은 생각보다 굉장히 큰 규모의 16개 기업들이 하나의 그룹으로 연결되어 있는 엄청난 그룹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작년 가을부터 다이하치라고 하는 경차 만드는 기업이 동남아에서부터 사고를 치기 시작하더니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의 사고를 치기 시작하더니 이게 최근에는 뭐가 터졌냐? 네.
도요다의 디젤 엔진에서 문제가 나타나서 그래요. 도요다 지금 아키오 회장이 나와서 네. 사과를 할 정도의 사태로 발전을 했고 굉장히 심각했다는 거죠. 심각한 정도가 아니고 네. 지금 1,100만 대를 만들어내는 세계 최대의 자동차 제조회사입니다. 네, 네. 그런데 여기가 지금 뭐를 어겼냐면 지금 엔캡이라고 하는 충돌 테스트에 대해서 조작했다. 어이구. 그다음에 엔진 정보를 조작했다. 그다음에 연비 정보도 조작했다. 온갖 조작이 지난 30년간 이루어졌다라는 게 최근 일본 정부의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도요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위에서 찍어 누르면 밑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요다가 예를 들어서 내일까지 3만 대 만들어 9월까지 예를 들어 신차 내놔라고 하면 밑에 회사는 중간중간에 어떤 걸 삭제하더라도 도요다가 제시한 목표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누적된 이런 문제들이 한 번에 터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도요다 1,100만 대를 판 그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거나 아니면 도요다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네. 과연 어떻게 될까?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도요다의 판매량이 줄어들 때 누가가 다시 늘어날 수 있나? 현기차. 현기차도 들어가겠지만 네. 1위를 뺏겼던 폭스바겐이 가장 빨리 증가할 수 있고요. 네. 자, 미국 시장에서는 미국의 엔캡은 잘 통과했으니까 미국 쪽에서는 워낙 많이 들이맞아서 미국 쪽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네. 회사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훼손이 되면 왜냐하면 도요다 신뢰거든요. 내구성 튼튼하다, 신뢰의 문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신뢰와 관점에서 봤을 때 도요다의 신뢰가 떨어지는 것은 나머지 자동차 회사, 특히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 폭스바겐과 현대기아차에게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네. 도요다가 어떤 회사냐? NHK와 그다음에 일본 경제신문에 기사를 삭제시키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부정과 언론 관련된 조작까지.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니까 최근 NHK 기사도 삭제됐고요. 그다음에 일본 주요 신문들의 기사도 삭제할 정도의 힘이 있는 회사라는 거죠. 그래서 그 도요다의 전반적인 추이가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오늘 그 미국의 판매 실적을 보면 도요다하고 혼다가 현대기아차 줄었는데 대거급등했거든요. 네. 그런데도 오늘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저는 앞으로 미국에서나 글로벌 판매의 어떤 변화 사정을 염두에 둔 그런 흐름일 수도 있다라는 것도 참고해 보실 필요가 그럼 있습니다. 이런 판에서 현기차 쪽에서는 이거를 이제 호재로 받을 수는 있는 거네요. 호재로 받을 수 있는데 네. 여기서 현대차, 기아차가 오버액션하면 안 되죠. 현대기아차에도 똑같은 문제 있거든요. 최근에 현대기아차에 얼마나 많은 결함이 발견되고 있습니까? 그 결함도 결국 도요다와 비슷한 거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더 열심히 철두철미하게 제품을 만들어서 신뢰도를 쌓아야 한다. 아니죠. 기본적으로 수혜인데. 네. 근데 여기서 현대기아차가 예를 들어서 오버해서 도요다가 저렇게 망가지는 구간에 우리가 뭔가 더 해보자라고 막 쪼고 해외에 막 생산 늘리고 하면 너무 제가 무리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저희도 도요다와 똑같은 상황이 네, 나타날 네.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변영일 교수님, 네네. 현대기아차 지금 뭐 관련한 문제도 우리가 숙지를 하고 있어야지만 어쨌든 지금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시점 또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죄송합니다. 현대차의 경우에는 제가 방송에서도 좀 많이 강조를 좀 드렸고 네. 제가 아마 12월 중순 1월 달에도 제가 매경에 좀 다른 코너에서도 계속해서 현대차에 관련된 어떤 매수 이 부분은 3분기 실적 기조가 우리가 좀 호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가 반영이 좀 덜 됐던 측면들도 있었고 이 부분이 단순하게 최근에 어떤 이 주조 환원 정책이라든가 저 PBR 관련된 이슈 때문에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요다발 악재 여기에 관련된 어떤 반사 수혜도 있었고 네. 지난해에도 마찬가지로 이 도요다 이 협력사의 어떤 부품 공장 화재 이 이슈 때도 현대차 기아가 지금 소폭 좀 상승하는 이력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에 이슈를 좀 더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대차의 경우에는 지금 최근 거래일에 대한 어떤 고가 형성 부분도 조금 단기적인 어떤 부담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다. 여기서 저는 20만 원을 좀 이탈할 수 있는 어떤 수급 영향이다라고 보지는 않지만 네. 가격 조정이 한 21만 원 미만 구간으로 내려올 수 있는 구간은 그래도 조금 모아가는 전략으로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현대차와 기아차의 올해 이 판매량에 대한 가이던스가 지금 현대차의 경우는 0.6%가 좀 더 증가됐고 기아차가 3.1% 정도 판매량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전망치 때문에 네. 기아가 오히려 현대차의 시총을 살짝 좀 역전할 뻔한 그런 이슈가 있었고 지금 현재는 현대차가 그 키를 맞추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그래서 현대차 수급 안에서 기아차와 동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 이 부분도 잘 주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증권가에서는 현대차에 대한 목표 주가를 약 26만 원 전후로 잡고 있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11만 원. 기아는 돌파를 했네요. 네, 일단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여러 가지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앞서서 토요타 관련된 얘기는 뭐 잘 짚어주셨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대차랑 기아가 이번 실적 발표 직전에 이미 시장에다가 시그널을 보내긴 했습니다. 우리가 2024년도는 좀 보수적으로 가이던스를 제시해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요. 그러는 지금 이게 FOMC도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는 금리 인하가 늦어진다라는 게 전달됐던 1월 FOMC였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을 다 놓고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 자동차 판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가져가야겠구나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2월 말입니다. 기아차는 3월 중순이에요. 그때까지는 배당락 전에 뭔가 락바텀 플레이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 네. 그런 부분에서 현재 목표 주가가 형성돼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2024년도의 판매량은 시간이 지나면서 수정될 수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나 수정되는지 좀 보셨으면 좋겠고 앞서서 뭐 토요타도 말씀을 해주셨고 현대도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좀 더 길게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게이트, 디젤 게이트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또 이제 폭스바겐부터 이런 이슈가 좀 부각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건 뭐냐 그러면은 지금 유로5, 유로6로 넘어오는 그런 모든 과정 혹은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된다라는 그런 큰 흐름 속에서 이제 자동차 업체들이 그런 기술을 제대로 맞출 수 있는가 역시도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은 또 유로7 얘기도 유럽에서 슬금슬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놓고 보실 때는 올해는 조금 하이브리드로 전환이나 전기차로 전환이나 투자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비용도 많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놓여있기 때문에 조금은 자동차 업황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네. 하지만 실적이 좋으니까 그런 만큼 저점은 올라왔다라고 평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뭐가 하나 또 저는 그 작년인가 재작년에 봤던 뉴스가 하나 겹치는 게 뭐냐면 네. 이 실내 도요타가 전기차는 정말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BG4X라고 그 의욕적으로 하나 내놓은 차가 있습니다. BG4X요? 네, BG4X로 이제 전기차가 하나 나와 있는 네. 게 있는데 뭐 미국에서 판매량이 그렇게 나오지도 않지만 이게 이제 한번 테스트하다가 주행 구간에 타이어가 한번 날아가는 바람에 그래서 엄청나게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나오는 거죠.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가. 왜냐하면 아키오 회장이 우리 전기차 못하고 있다고 엄청나게 도요타가 욕먹었을 때 광고에 나와서 보여줬거든요. 뒤에다가 전기차 모델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할 거라고 수십 개를 쫙 깔고 우리 앞으로 전기차 이만큼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전기차도 잘할 거다라고 했는데 보통 차가 한 3, 4년 만에 개발이 되는데 도요타는 지금 2년도 안 돼서 개발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그러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네. 앞으로 얼마나 허접한 것들이 나올 수 있느냐를 이미 보여준 거기 때문에 네네. 이것 때문에 뭐 각성하고 도요타가 더 좋아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최근에 도요타에 나타났던 이런 문제들이 폭스바겐도 대량으로 생산을 늘리는 과정에서 한번 나타났고 지금 도요타도 비슷한 사태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현대기아차에서 제가 보기에 최대 위험한 부분은 네. 현대기아차가 지금 한 700만 대 정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생산량 늘린다고 하고 오버액션을 하면 네. 그때 주가는 올라갈 수 있지만 오히려 제일 위험한 구간이 아닌가 그런 고민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볼륨을 너무 과도하게 무리하게 키우려는 그런 움직임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기존의 뭐 도요타나 폭스바겐에서 발생했던 문제가 현대기아차에 답습되지 않도록 좀 그런 부분은 주의를 해야 되는데 현기자 잘 하시겠죠? 우리 임원분들 매일경제TV 많이 보실 텐데 한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할까요? 똑바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현대기아차 지금 사고 싶은 분들은 어쨌든 기회는 온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가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설정을 해야 될지도 좀 궁금한데요. 병고수님, 네. 현대기아차 목표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저는 지금 중단기 관점에서 한 24만 4천 원대는 좀 달성 가능한 시그널이 좀 네. 아닐까 보고 있고요. 24만? 네네. 24만 4천 원. 네네. 예, 전 기아차는 한 12만 원 좀 보고 있는데. 조금 더 열려 있네요. 네. 지금 오늘 상승폭이라면은 저는 12만 원대는 좀 단기간 안에 좀 도달 가능한 시그널이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기아차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눠봤고요. 다시 한번 한 줄 평 확인해 보시죠. 김대중 고수의 의견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기 고점 부근에 진입했다. 이익 실현 구간이다. 또 기회는 온다라는 말씀까지 종전에 덧붙여 주셨고요. 김종효 고수 자동차 배당일 전후를 또 주의해라. 변영인 고수 현대차 적정 주가 가치 반영이 되는지 주목해 보자. 테이버 고수는 실적과 주주 환원의 중요성이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네, 오늘 장 탑5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